아니야, 꺼졌어. 목소리 안 들렸겠지? 여러분, 저 터졌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뭔가 되는 일이 없네요. 오늘이 진짜 역대급으로 우당탕탕한 날인데. 아, 기분이 뭔가 좋지가 않네요. 안녕하세요. 왜 자꾸 안 될까? 그냥 오늘은 소통 방송으로 가는 거 어떠신가요? 게임 하지 말라는 신의 계시? 왜 이럴까? 오늘따라 진짜. 저희 그냥 오늘은 폴가이즈 말고 소통 방송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폴가이즈 하는 거 기대하셨을 텐데 이런 꼴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월요일에는 방송 준비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만큼 준비를 못했네요, 제가. 방송 꺼진 것도 갑자기 너무 놀랐어요. 방송 화면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갑자기 뜨면서 갑자기 그냥 아예 꺼져버렸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맞아요. 거의 블루 스크린 느낌으로. 아, 접신했나요, 저? 지금 계속 볼 때는 지금 괜찮은데? 계속 접신했었나요, 저? 아, 그래요? 부엉이? 부엉이는 뭐예요? 약간 부엉이 소리가 났나요? 근데 그게 아마도 저일 수도 있어요. 아니 OBS가 갑자기 응답하지 않는다고 떠가지고 약간 좀 소리를 질렀거든요. 아, 소리가 아니라 약간 좀 이상한 소리가 나긴 했어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무서우셨겠다. 근데 다들 괴담이 있는 거 좋아해 주시네요. 그래요? 근데 수요일날도 괴담인데 괜찮나요?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날 그거예요. 그거 아세요? 소리 지르면 괴물 도망가는 게임? 그거 아시나요? 틀어놓고 잔다고요? 어? 재미없나요? 제 방송?
그거 한번 봤었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어폰 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보면. 목이요? 목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 물은 준비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오늘도 운동하다가 물을 못 마셔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성대 조심해요. 감사합니다. 괴담이요? 근데 괴담 그럼 읽을까요? 근데 사실 오늘은 그냥 폴가이즈 하려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그냥 소통 방송으로 하려고 했는데 괴담 읽을까요? 하나 준비한 거 있기는 해요. 괴담. 뭐든 좋나요? 그러면 노래를 바꿔볼까? 잔장뱅? 저번에 공포 부금 풀었다가 그 저작권에 걸려버려가지고 이번 좀 신중하게 결정 좀 할게요. 부금을. 이게 사일런트 힐 부금이었구나. 들리시나요? 근데 이 유튜브 제목이 웃긴 게 수면 음악, 뭐 공부 음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정도? 그러니까 진짜 악몽 꿀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사일런트 힐 부금 들으면서 그걸 하지? 일단 화면 공유를 할게요. 잠시만요. 이거 좀 사진이 무서워서 좀 할게요, 이거. 사진이 무서워. 계단 읽어볼게요. 사진이 이렇게 생겼어. 어머, 스포 안 돼. 어머, 스포 안 돼. 사진이었구나. 놀래라. 좀 크게 넣을게요. 이 정도면 됐나요?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약간 흑백이라서 그런지 진짜 무섭게 나왔네. 미국에 사는 에드워드 셀먼드는 28세에 중증의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 그가 그린 그림을 보도록 하자. 약간 그거 같네. 내가 그린 기린 그림. 내가 그린 기린 그림. 오. 약간 닮았는데요? 두 분이랑? 선아, 안녕하세요. 왜 이 그림에는 두뇌가 그려져 있을까? 그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정신과의가 말한다. 우리는 모두 사람의 머릿속에 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안다고 해서 인물화의 뇌를 그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피부에 가려져 밖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환자들 중에는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안쪽을 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뇌, 내장, 식물의 뿌리, 집의 뼈대와 같은 것들을 그리곤 하죠. 아, 그래? 대체 무슨 정신질환이길래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현실과 상상의 구별이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림에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어떨까? 이건 장미꽃 아닌가? 약간 5살 애기가 그린 듯한 그런 꽃? 이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어떠한 블로그에 올라온 그림이다. 엉망진창에 참으로 유치한 그림이다. 그러나 이 그림에도 그린이의 내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약간 뭐 꽃이 아니라 약간 피나 약간 그런 거 아니겠지? 당신은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까? S의 이야기. 나의 지인 중에 SC라는 프리랜서 작가가 있다. 며칠 전에 그에게서 기묘한 이야기를 들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SC. 그건 이제 10년도 넘은 이야기네요. 그때 저는 혼자 사는 대학생이었는데 너무 심심했던 나머지 매일 인터넷만 보며 이래저래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 해도 지금처럼 영상을 지겹게 볼 수 있는 시대도 아니어서 주로 이 채널, 게시판 아니면 블로그를 둘러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SC는 집의 컴퓨터로 이 채널을 보고 있었다. 거기엔 추천 사이트를 주제로 각자가 좋아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소개하고 있었다. 너네가 좋아하는 사이트 좀 가르쳐주라. 익명씨. 배가 빵빵해? 이게 뭐야? 아, 심심한데? 돈 쓰긴 싫으니까? 재밌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알려줄 사람? 인터넷 깔려있으면 자격증 공부나 해라. 블로그는 시간 낭비 그 자체. 코모토였나? 아무튼 그 사람이 자전거 수리하는 블로그 재밌음. 개그 빵빵 터지는 사이트라면 탈의 무직 선언은 어떤? 한 사람이 말하시는 건가요, 이거? 아니면 이걸 약간 그 게시자를 태그해서 말하는 건가? 아, 그쵸. 다른 사람인가?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던 중 SC는 한 게시물에 눈이 갔다. 사라지는 카나의 일기. 아이디가 옆에 있었구나. 오케이. SC. 제목이 기묘해서 무서운 걸 보고 싶었기에 검색해봤습니다. 그건 디자인이 소박한 개인의 블로그였습니다. 저는 마침 몇 시간 전에 올라온 가장 최근의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페이지를 열자 가장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장의 그림이었다. 아까
아까 그거네요. 아까 그렸던 그림. 그쵸? 디자인 진짜 약간 옛날 것 같은데? 카나는 이제야 열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먹는 양은 어제보다 적어서 걱정. 이불에도 실수를 좀 했다. 어쩔 수 없지. 사진은 카나가 오늘 그린 그림. 보며 힘이 절로 난다. 나도 힘내야지. 켄토. SC는 이를 보고 육아일기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러게요. 약간 엄마가 딸에 대한 걱정? 그런 일기를 적은 느낌인데. 아마도 카나는 어린 여자아이고 켄토는 그 아버지겠죠. 이불에 실수를 해도 컨디션이 안 좋으니 어쩔 수 없다니 꽤나 너그러운 아버지구나 싶었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흔한 육아일기였는데 신경 쓰이는 건 블로그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라지는 카나의 일기? 분명 육아일기라기엔 부자연스럽다. SC는 제목의 수수께끼를 알아내기 위해 과거의 일기를 읽기로 했다. 사라지는 카나의 일기? 2008년 거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2일차. 블로그가 개설된 건 그날로부터 약 4개월 전이었습니다. 일단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가장 처음 올라온 일기를 클릭해봤습니다. 4월 30일. 처음 뵙겠습니다. 켄토예요. 오늘부터 일기를 쓰려고 합니다. 이건 카나가 그린 그림입니다. 카나의 그림은 블로그를 시작한 이래 꾸준히 올라온 것 같다. 하지만 화면을 스크롤해서 나온 사진을 보고서 SC는 숨을 들이쉬었다. 왜? 나 무서워. 잘 그렸는데? 이건 카나가 그린 그림입니다. 정성스럽게 그린 멋진 그림이었습니다. 어린이가 그렸다고는? 아니, 그것보다는 같은 사람이 그려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카나는 대체 누구인가? SC는 이 다음 기사를 계속 읽어 나가기로 했다. 5월 1일. 오늘 아침은 좀 섭취 부려서 파스코의 두터운 식빵. 나는 블루베리 잼이 좋아. 카나는 마멀레이드가 좋아. 이제 곧 주말. 힘내자. 켄토. 5월 2일. 오늘은 카나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잘 그렸는데? 그 장미꽃보다 훨씬 더 잘 그렸는데요? 카나는 그림을 잘 그려요. 꽃을 자세하게 보고 그리니까 완전 똑같이 생겼어. 다음엔 내 얼굴 그려줘 라고 했더니 마음이 내키면 이라고 했어. 켄토. 그리고 다음날 일기에서 한 가지 사실이 밝혀진다. 5월 3일. 엥?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카나와 제가 사귀기 시작한 지 3개월이 되는 기념일. 케이크로 축하했어요. 아직 서로를 잘 모르지만 앞으로 더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켄토. 이게 무슨 소릴까? 무려 카나와 켄토는 연인 관계였던 것이다. 당시 연인을 향한 심정을 줄줄이 써내리는 자랑 블로그 같은 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었죠. 이것도 그런 부류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그 엉망진창인 그림은 무엇인지 더욱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초반에 잘 그렸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못 그려진 거 아니야? SC는 일기를 읽어 나갔지만 이후 한동안은 둘이서 영화를 봤다. 새로운 CD를 샀다는 등의 별 볼일 없는 내용들이 이어졌고 카나의 그림이 올라오지도 않았다. 그러나 5월 10일 일기에서 이변이 발생한다. 오늘은 오랜만에 카나의 그림이에요. 켄토가 그린 그림을 보고 싶어 라고 카나가 말해도 난 미술에 재능이 전혀 없으니까. 카나가 색연필을 떨어뜨리면 주워주는 것밖에 못해요. 켄토. 색연필을 떨어뜨리면 색연필? 약간 뭔가 팔다리를 SC는 위화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니까 왜 본인이 안 줬지?
이전 그림과 비교해보면 조금 조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꽃병의 모형이라든가 균형이 안 잡혀 있네요. 뭐 그림이 안 그려지는 날도 있을 테니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요. 하지만 이 작은 위화감은 블로그를 읽어나가면서 확신으로 바뀐다. 지금부터는 카나의 그림이 올라온 날의 일기만을 발췌한다. 5월 13일. 오늘도 카나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러게? 뭔가 약간 점점 계속 그게 애기처럼 변하네? 다소 와일드한 터치, 멋지다. 카나는 같은 그림을 몇 번씩이나 그리는 타입. 지금은 이 꽃을 마스터하는 중인 듯. 켄토. 5월 15일. 샤토레제 오렌지 케이크 맛있었어. 다음에 또 사 먹어야지. 더 이상해. 익숙한 카나의 그림이에요. 일심불란하게 그리는 카나의 옆모습 정말 멋져요. 정말 멋져요. 5월 21일. 에? 약간 그 손이나 뭐 그런 게 굳는 병이 걸렸나? 카나의 그림이 요즘 변했나? 오늘은 꽤나 예술적인 느낌.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네. 하지만 카나가 열심히 그린 그림이니 난 뭐든 좋아. 근데 어떻게든 약간 칭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신기하네요. 확연히 그림이 무너지고 있다. 켄토는 예술적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5월 21일의 그림은 뭔가 병적이라고 해야 하나? 카나는 무슨 이유로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일까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일기에 들어가 봤는데요. 5월 29일. 오랜만이에요. 일주일도 넘게 글을 못 올렸네요. 오늘은 독자 여러분께 전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카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카나는 지금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요 한 달가량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일이 잦았고 전에 비해 카나는 표정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는 함께 살면서 불안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카나를 좋아하니까 매일 열심히 돌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오늘 카나가 그린 그림입니다. 진짜 완전 대충 그렇네요. 요즘 그림이 이상했던 건 병 때문이었겠죠. 미안해 카나. 알아채지 못해서. 켄토. 급전개네요. 이전에 정신의 병에 걸린 사람이 이상한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카나는 모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영향으로 그림이 점점 이상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설명이 됩니다. 다만 어딘가 납득할 수 없달까? 답답한데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일기를 읽어보기로 했어요. 그러게? 한 달도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이상해졌다고? 지금부터는 카나에 대해 중요한 서술이 있는 일기만 발췌하여 소개한다. 6월 10일. 카나는 잘 웃는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늘 암울한 표정이다. 오늘은 말을 걸어도 별 반응이 없다. 하지만 기쁜 일도 있었다. 완전 다른 그림이네요. 다른 그림. 카나가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줬다. 진지하게 꽃을 바라보며 열심히 그렸다. 그림을 그릴 때만은 이전의 카나로 돌아간 것 같다. 어머. 죄송해요, 여러분. 또 마이크를 쳐버렸어.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때린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호 불어드릴게요. 호. 죄송합니다. (6월 28일) 오늘도 카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누가 보고 있어라며 늘 중얼거렸다. 요즘 카나는 카나가 아닌 것만 같다. 하찮은 수다를 떨고 함께 TV를 보며 웃던 카나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하지만 내가 강해져야지. 약한 소리 할 때가 아니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남자가 계속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남자가 좀
이상한 사람 같지 않나요? 폴가이즈가 계속 오류가 나가지고 그냥 오늘은 시청자분들이랑 괴담 읽기로 변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남자가 좀 스토커 기질이 있나? 7월 11일. 이제 밤 12시가 넘었다. 카나가 잠들지 못하는 모양이어서 발을 마사지해줬다. 카나의 발은 가늘고 차가웠다. 사귀기 시작했을 무렵보다 꽤나 살이 빠졌구나. 눈물이 났다. 살이 빠졌대. 오히려 연애를 하면 더 쪄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어제의 카나의 그림. 요즘 카나는 매일 그림을 그린다. 수다를 떨 수 없게 된 만큼 그림으로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 같다. 8월 16일. 나를 봐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다고 신기하는 듯이 쳐다봤다. 언젠가 나를 완전히 잊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요즘 생각한다. 카나의 마음속에서 카나가 사라진다. 날 사랑해준 카나는 이제 곧 사라지고 말 거라는 그런 예감. 치매에 걸렸나? 카나의 상태는 그저 악화될 뿐이었다. 변해가는 연인의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헌신적으로 그녀를 돌보는 켄토. S씨는 이를 애처로이 여기는 한편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했다. 찾아봤는데 정신질환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회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켄토는 카나의 병을 마치 불치병인 것 마냥 썼단 말이죠. 그리고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서 안 건데 카나를 병원에 데려갔다는 서술은 하나도 없어요. 분명 정신과는 문턱이 높다고 할까? 가기 힘든 이미지가 있기는 하죠. 켄토는 어쩌면 카나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멋대로 평생 낫지 않는 마음의 병이라고 결론 지은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헐. S씨는 블로그에 댓글을 달기로 했다. 켄토님, 블로그 포스팅 봤습니다. 제 3자지만 카나님이 걱정됩니다. 한번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는 걸 권장드립니다. 혹여 이미 통원 중이시라면 큰 신뢰를 끼쳤습니다. 참견일지도 모르지만 이대로라면 둘 다 괴롭기만 할 것 같아서요. 뭐 좋은 일 했네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켄토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로도 매일 블로그는 업데이트되었고 가끔씩 카나가 그린 엉망진창인 그림이 올라왔다. 켄토가 카나를 병원에 데려갔다는 보고는 없었다. 아, 계속 블로그는 올리는데 답장을 안 한 거구나. 그로부터 약 2주일 뒤의 일이었다. 9월 18일. 카나와 제대로 대화한 건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그러고 보니 언젠가 켄토가 그린 그림을 보고 싶다고 말했었지. 나는 그림이 서투르지만 열심히 그려봤어요. 채색까지 야무지게 하셨네. 역시 잘 안 그려지네, 켄토. 이 게시물을 마지막으로 블로그의 업데이트는 끊겼다고 한다. 뭐 전생판남이니 괜히 간섭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역시 신경 쓰인단 말이죠. 카나와 켄토가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S씨는 당시 사귀던 연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다. 혼자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여자친구에게 블로그를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의외의 부분에서 반응을 해줬어요. 맨 처음 올라온 이 사진 말인데요. 이 그림 본 적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자친구는 이 블로그를 몰랐어요. 그럼 왜 이 그림을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 뭐라나? 본가 거실에 달력에 있는 사진하고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필사적으로 부탁해서 여자친구에게 그 달력 사진을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며 S씨는 사진 한 장을 내게 보여줬다. 분명 색, 배합, 구도, 줄기의 각도까지 똑같다. S씨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라며 다른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이것도 똑같네?
이거 5월 사진인데요. 어떻게 봐도 똑같아요. 게다가 카나가 이 그림을 그린 건 5월이에요. 분명 카나는 이 사진을 참고해서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여자친구의 말에 따르면 이 달력은 서점이나 잡화점에서 흔히 파는 물건이라고 하니, 다시 말해 어느 집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물건인 거죠. 꽃을 자세히 보고 그리니까 완전 똑같아. 즉 켄토와 카나의 집에는 이것과 같은 달력이 달려있고, 카나는 사진의 꽃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게 된다. 근데 뭐 위에 아까 뭐였지? 납치였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달력도 약간 날짜 세는 거니까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 조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째서 카나는 달력의 사진을 몇 번이나 묘사한 것일까 하고요. 진짜 꽃이라면 이해가 돼요. 관찰일기처럼 기록하는 의미로요. 하지만 사진에 꽃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그림을 계속 그린다면 보통 질리잖아요. 그래서 전 생각했어요. 달력 사진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사실 블로그를 읽는 동안 신경 쓰이는 점이 있었어요. 카나는 평일에만 그림을 그려요. 주말에 그림이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SC는 기묘한 예감을 느껴 시험 삼아 카나의 그림이 올라온 날을 달력에 기입했다고 한다. 빨갛게 동그라미 친 날이 카나가 그림을 그린 날이에요. 이걸 봤을 때 뭔가 도형이랄까? 기호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어떤 게 떠올랐어요. 카나의 그림은 날마다 모양이나 크기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극단적으로 가장자리에 붙은 것도 있고요. 그때 머릿속에 다양한 것들이 이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진짜로 단순히 어쩌다 떠오른 거지만 블로그에 올라온 카나의 그림을 다운로드해서 달력에 맞춰서 나열해 왔어요. 근데 약간 이 SC도 되게 열정이 넘치시네요.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 같네요. 이를테면 6월 10일에 그린 그림을 달력의 6월 10일의 위치에 배치하는 식으로 그린 날짜에 맞춰서 그림을 연결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발상 같잖아요? 저도 물론 이런다고 뭐가 될까 싶었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것을 봤더니 헐? 뭔가 숫자가 있네? 9? 이게 뭐죠? 지읒? 아, 일본어구나. 그건 분명 의도를 가지고 적힌 문자였다.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번을 봐도 어쩌고저쩌고 도와줘 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볼 순 없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카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이 블로그에서 느껴지는 답답함의 정체를 알 수 있었어요. 반대였던 거예요. 이상한 건 카나가 아니라 켄토였어요. 나는 SC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멍하니 있는 나에게 SC는 켄토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그림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나뭇가지를 보세요. 절단되어 있어요. 보통 나무 그림을 그릴 때 절단된 가지 같은 건 안 그리잖아요. 맨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때 이게 이상하다고 알게 됐어요. 켄토는 정신의 모종에 문제가 있었다. SC의 주장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과 도와줘라는 글자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SC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제인 실종 사건을 아시나요? 이전에 한 잡지 기사에서 봤어요. 198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남자가 여성을 유괴해서 자택 침대에 다리를 묶고 감금을 했죠.
여성은 처음엔 저항했지만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자 남자에게 복종하는 척을 하며 목숨만은 건지고자 했어요. 그녀는 요구받을 때마다 키스나 어쩌고 나 물 좀 먹으면서 할게요. 몇 년 뒤 남자는 체포되고 여성은 구출되었어요. 남자는 경찰을 향해 그녀는 나의 연인이다. 나를 사랑해서 항상 같이 있어준다. 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유괴, 감금을 하면서도 여성의 방어 본능에 따라 복종을 사랑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망상이죠. 왜 저래? 정신 감정 결과 남자는 중증 정신 이상을 앓고 있다고 판명났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무서워! 에드워드 셀먼드. 갑자기 약간 내용을 알고 또 얼굴을 보니까 또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켄토와 카나는 마치 이 둘과 같은 관계가 아닐지 의심스러웠어요. 카나가 색연필을 떨어뜨리면 주워주는 것밖에 못해요. 이거 켄토의 농담인 줄 알고 그닥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쩌면 카나는 실제로 떨어뜨린 색연필을 스스로 줍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던 게 아닐까요? 이를테면 침대 위에 구속되어 있었다든가요. 카나의 발은 가늘고 차가웠다. 사귀기 시작했을 무렵보다 꽤나 살이 빠졌구나. 발이 가늘고 차갑다는 표현도 위화감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발을 쓰지 못해서 근육이 줄고 피가 잘 돌지 않게 된 게 아닐까 하고요. 미친놈이네. 이불에도 좀 실수를 좀 했다.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불에 실수를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켄토는 유괴범, 카나는 피해자. 카나는 처음에 센토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켄토가 원하는 연인 관계를 연기했다. 그걸 본 켄토는 카나가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했다. 이 말인가? 이 착각은 심지어 카나와의 생활을 올리는 블로그를 만들기에 이르렀죠. 카나는 이를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아마 그림을 그리고서 이걸 블로그에 올려줘 라는 식으로 켄토에게 부탁했겠죠. 카나를 믿어 의심치 않던 켄토는 시키는 대로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카나는 바깥 세상에 메시지를 보낼 수단을 얻은 겁니다. 카나는 생각했겠죠. 어떻게 하면 켄토에게 들키지 않고 그림 속에 저는 감금당했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정보를 담을 수 있을지요. 카나의 눈에 들어온 건 달력이었습니다. 달력의 칸을 사용해서 글자를 쓰고 블로그를 읽은 사람이 이를 알아줄 가능성에 내기를 한 거죠. 하지만 이 작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글자를 그리려면 도화지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런 짓을 하면 켄토에게 의심을 받겠죠. 그래서 카나는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켄토가 마음의 병이라고 여기던 카나의 행동들은 전부 엉망진창인 그림을 그려도 켄토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연기한 것이었어요. 진지하게 꽃을 바라보며 열심히 그렸다. 켄토는 카나가 달력에 있는 꽃을 보면서 열심히 그린 그림을 의심조차 하지 않고 사랑스럽다며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카나가 바라보던 건 꽃이 아니라 날짜 칸이었죠. 모두가 연결했을 때 위치가 틀리지 않도록 칸들을 신중하게 바라봤던 것이에요. 헐. 똑똑하다. 오늘도 카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누가 보고 있어라며 늘 중얼거렸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메시지를 알아채길 바랬죠. 여기까지 열심히 말을 내뱉던 S씨는 왜인지 갑자기 말을 멈췄다. 나는 엄절부절 못하며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됐나요? 라고 물었다. S씨는 다소 움츠러든 채 말했다. 물론 경찰에는 연락했어요. 블로그 URL을 전달하고 사진도 보여줬죠. 하지만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하물며 전 경찰에게 뭔가 진전이 있더라도 연락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무서웠거든요.
왜 9월 18일부터 블로그에 업데이트가 또 끊겼는가? 만약에 말이에요. 제 게시물 때문에 센토가 그림의 비밀을 알아버렸다면 카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어떻게 될지 싶어서 뭐 그래도 켄토에 대해선 짚히는 점이 있어요. 몇 년 전 서점에서 우연히 찾았어요. 범죄자가 그린 그림을 정신과의가 분석하는 학생용 책인데 이 책에 등장하는 그림이 켄토의 그림과 닮았어요. 어? 너무 똑같은데? 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좀 안심했어요. 아, 제대로 체포됐구나 하고요. SC는 나에게 이 그림을 넘겨주었다. 며칠 뒤 다시 책을 읽어봤는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서술이 있어서 이를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지면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나무를 그린 그림 중에는 지면을 그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무와 벤치의 위치 관계가 신경 쓰여서 피험자에게 지면을 그려주세요 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보기 무서운데? 헐. 저는 처음에 그가 지상으로 빠져나온 뿌리를 그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고 본래 보이지 않을 터인 땅속에 묻힌 뿌리를 그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안쪽의 그림을 그리는 예시는 여러 정신질환에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현실과 상상의 구별이 모호해진 것입니다. 헐. 이 나무 그림에는 나뭇가지 여러 개가 잘려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심리학에서 나뭇가지란 타인이나 사회에 다가가기 위한 손을 상징한다고 여겨집니다. 즉, 나뭇가지가 잘려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원활하게 다가설 수 없다. 혹은 사회에 해결되기 위한 능력이 나에게는 결여되어 있다는 그린이가 가진 컴플렉스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잘리지 않은 나뭇가지에 있습니다. 끄트머리가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향한 공격성을 의미합니다. 잘린 나뭇가지와 날카로운 나뭇가지의 수가 같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즉, 이 공격성은 그린이 아닌 컴플렉스와 쌍둥이 같은 관계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친해질 수 없다면 상처를 받아라 와 같은 심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헐. 이것은 그린이가 체포된 뒤에 그린 그림입니다. 어째서 잘린 나뭇가지가 한 개 늘었을까요? 이건 억측에 지나지 않지만 켄토 입장에서는 항상 소중히 여기던 상태가 사실은 자신을 싫어했다. 즉 배신을 당했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 실망이 새로운 잘린 나뭇가지가 되어 그림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동시에 날카로운 솥은 나뭇가지도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에게 있어 실망과 공격은 쌍둥이 같은 존재입니다. 쌍둥이 같은 관계입니다. 헐. 진짜 레전드네요. 아. 카나 어떡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 아이고야. 재밌네요. 이번 괴담도 재밌네요.
진짜 아이고네. 아이고. 아이고. 마이크를 또 쳐버렸네요. 아. 잘 들리죠?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랑 친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부금 좀 바꿀게요. 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귀여운 방송음악으로 바꿨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괴담도 괜찮았나요? 근데 진짜 아쉽네요. 저는 폴가이즈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구만. 요. 금요일날 하는 게임은 확실하게 설정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폴가이즈요? 그쵸? 폴가이즈 다음에 해도 되죠. 폴가이즈요? 근데 아직도 안 켜지는 게 아니라 켜지긴 켜지는데 화면 공유도 안 되고 네, 화면 공유도 안 되고 OBS로 안 넘어가져요. 방송 화면으로 안 넘어가져가지고 마우스가 그래서 계속 만지다가 결국에는 괴담으로 바꿨습니다. 폴가이즈가 많이 무거운 게임인가요? 근데 무거운 게임일 것 같기는 해요. 젤리빈 같은 애들이 몇십 명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근데 그래도 다른 게임에 비해서는 그렇죠. 다른 게임에 비해서는 또 그렇게 무거운 게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아쉽네요. 방송 프로그램이랑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발 금요일날 하는 게임 방송은 제발 잘 되기를 한번 미리 사놔가지고 받아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테스트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수업도 하고 제가 운동도 갔다 오고 밥도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을 준비할 시간이 많이 촉박해가지고 게임까지 화면 상태를 확인해 볼 시간이 없었네요. 좀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이번 방송 폴가이즈 기대해 주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갓생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이젠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많이 바쁘긴 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방송은 계속 하는 걸로. 저도 항상 이 시간까지가 제일 이 시간만 항상 기다리거든요. 월수금 7시 반. 그리고 트위터에 네컷 만화 올렸는데 어떠세요? 괜찮나요? 그리고 인스타도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인스타는 인스타2만 올리고 이번에 트위터에도 인스타2를 조금씩 올려보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선아님이 그린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최근 거 너무 감동적. 그쵸? 근데 최근 게 가장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짤 만드는 거요? 그쵸?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더라고요. 빨리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네요. 수요일도. 수요일은 뭔가 금방 올 것 같은데 금요일은 또 금방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기대된다. 그 소리 지르면서 게임하는 게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그때 이어폰 쓰시면 안 돼요. 다재다능한 인재입니다. 감사합니다. 귀신 테마 될 것 같긴 해요. 스피커요? 지금 약간 몽각두님이랑 그 다른 분이랑 이제 약간 대비되는 그거네요. 소리 최대한 줄여놓고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약간 막 약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막 곡소리를 내면서 소리 지를 것 같아요. 막 엄청 유행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 비버 같은 애가 막 소리 지르는 거 아세요? 그 비버라 해야 되나? 맞아요. 거리는 거. 기니피그? 약간 그 비버 같이 생긴 애가 막 소리 지르는 그 짤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르지 않을까 싶네요. 막 귀여운 비명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귀신을 무찔러야 되니까 최대한 크게 낼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은 다행입니다. 공포게임이요? 근데 그 금요일날 하는 게 공포게임이긴 해요. 수요일날은 괴담 다시 읽고 귀신이랑 이야기도 해볼까요? 근데 이야기 하는 것도 약간 엄청 소리 지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하면서 엄청 소리 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재밌겠다. 목청 연습 좀 하고 올게요. 최대한 목 관리를 열심히 해오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9시 2분이에요. 오늘 월요일 안 힘드셨나요? 저는 진짜 월요일이라서 월요병이 엄청 크게 온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너무 많이 못해서 아쉽네요. 폴가이즈는 다음에 제가 확실하게 정비가 되면은 그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있으니까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일을 하셨어요? 아이고야. 저 시간도 진짜 빨리 가죠. 푹 쉬면서 하세요. 그 맨날 주말에도 일 가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저번 주에도? 푹 쉬는 날이 하루쯤은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저 이제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하는 게 좋죠. 화이팅! 근데 지금이 약간 대학교도 그렇고 직장인 분들은 항상 바쁘신 날이니까 모두들 화이팅 해봅시다. 맞아요. 주말은 다 쉬어야죠. 주말이 한 3일 정도 됐으면 좋겠다. 영일째 일 안 할래요. 그쵸. 저도 모든 세상 사람이 일 안 하고 편히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주말에 학원 문 닫게 해주세요. 저도 학교 영일 가고 싶네요. 모든 세상 사람이 행복해질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희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쉬는 분들도 계시니까 크리스마스 때까지 한번 참아봅시다. 그쵸. 저도 크리스마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고딩 파이팅! 화이팅! 네, 여러분들 이제 저희 방송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해가지고 다들 피곤하실 텐데 방송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에는 준비 확실하게 해서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폴가이즈 보고 와주셨을 텐데 괴담 읽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네요. 벌써 곧 9시 10분이라서 감사합니다. 다들 어디 가셨지? 자꾸 졸아요? 죄송해요. 약간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안 좁니다. 아주 멀쩡해요. 네, 유튜브 올라오면 또 봐주세요. 맞아요. 새나라의 착한 대학생인 것도 맞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가볼게요. 안녕 안녕. 어머 어머. 선바. 여러분 좋은 꿈 꾸세요 오늘. 푹 쉬세요.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